아시다시피 청소년을 둘러싼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제 국가비전 2030 관련해서 청소년 분야에 대한 비전 작업을 했었고요. 그때 그 청소년과 관련해서 한 6가지 정도가 메가 트렌드다. 앞으로 30년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변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애를 적게 낳고 오래 사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청소년들은 계속 감소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 2005년도가 한 1,100만 명 정도 청소년 인구가 있는데 2030년이 되면 한 600만 명으로 한 절반 정도 청소년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줄어들게 되면 그 청소년들이 이제 미래를 짊어지는 이제 세대인데 부양해야 될 인구는 훨씬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청소년의 부담은 커지는, 그래서 그거를 슈퍼 유스 신드롬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접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조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의 핵가족 위주의 그런 것이 2030년 이후가 되면 그 가족의 대표적인 구성 형태에서의 위상을 잃게 됩니다. 1인 가족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가 청소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기술의 일상화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인터넷 같은 것이 불과 20년 만에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는 이제 로봇 같은 것이 상용화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청소년들의 삶에 특히 이제 문화적인 그런 행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화라든지 또 최근 그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 최근에 이제 폭동 사태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그 큰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의 부상,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든지 혹은 장애우라든지 이러한 소수자들이 어떤 사회적 권리나 참여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어떤 지원해주고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흡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자체의 위상이 좀 낮은 편이고요. 정부 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리고 주무부처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지속성 같은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되고 앞서 이광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활동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그 정체성이나 또는 그 개념이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청소년 정책 환경의 변화들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활동 분야에 어떤 정책적 아젠다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첫 번째 그 정책 환경의 변화는 작년도에 이루어진 그 정부 부처 이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이 정부 정책 이관 과정이 굉장히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 특징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 정부가 들어서면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2차례 바뀌었는데 참여정부나 그 DJ 정부나 매번 이렇게 부처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그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 청소년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이 낮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관이 되면서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해당 이관된 부처의 기능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요한 방향이 계속 바뀌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을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대상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해당 부처 기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책의 어떤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 세 번째는 90년대 이후에 청소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독자성이라고 봅니다. 독자 사업,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학교 밖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자꾸 옮겨 다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화됐다. 그리고 현재는 굉장히 다기능적인 접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욕구라는 건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욕구들을 해결해주는 부처는 이렇게 퍼져 있죠. 그런 퍼져 있는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그냥 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피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변모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그럼 여성부 이관은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보편적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왔다. 청소년 활동이라는 게 보편적 정책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부는 대상 중심 정책을 하는 유일한 정부 부처입니다. 그 대상이 뭐가 있냐면 여성이라는 대상이 있고요. 가족이라는 대상이 있고 이제 청소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 것인데 그것 간의 연계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요한 전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과 예방적 선제적 정책이라고 방향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좀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뭐냐면 기존 4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여성부만 한 게 아니라 복지부도 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복지부에서는 희망 플랜이라고 해서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 통합하는 그런 기본 계획 안을 마련한 적이 있고요. 여성부도 작년도에 수정 보완판을 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보는 거는 추진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세 가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적이다. 이거는 대상 중심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총괄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겠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 전반을 다루는 정책을 가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수요자 중심. 그래서 이 방향도 상당히 저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정책 방향을 내걸었는데 그럼 활동은 여기에 어떻게 부합되느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성. 지금의 활동 분야는 통합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크게 보면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연계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 5일 수업제 그 전면 도입과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통합성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 분야는 보편적인 정책입니다. 일반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청소년 활동 분야 정책의 가장 그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 중에 수요자 중심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관 운영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청소년 수련관인데 청소년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수요자 중심 같은 것들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내건 정책의 방향과 활동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올 부분들에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 환경의 변화로는, 뭐 교육정책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 정책에서 무진장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09년도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입니다. 그 첫 번째 그 미래형 교육과정이 왜 중요하냐?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제안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동안 청소년 활동 정책의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청소년 정책이 해왔던 부분이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개편의 그 근간이 됐던 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컴피턴시 베이스 그 커리큘럼과 관련된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흔히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지식 전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학생이 커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요구되는 역량들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와 실질적인 교육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전면적이진 않지만 좀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그런 개편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저 말씀드렸고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이게 그 부처 간의 밀접한 연계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더 이상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육적인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연계 협력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과부는 독자 노선 혼자서 가고요. 기부하라라는 쪽으로 입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는 주관 부처인 여성부는 예산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못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엇박자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라고 발생한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현장은 어떠냐? 제가 이제 그 진로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로진학 상담교사 양성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가 되면 불과 2, 3년 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 한 명씩 배치하겠다는 것이 지금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매 방학 시기마다 지금 연수교육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연수 강연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절실해요.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이 없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수련관이라든지 수련시설 또는 지도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가면은, 도움을 청하기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빠른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 다음에 전면 도입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도 도입됩니다. 교과부 문체부에 발빠르게 한 게 뛸토, 뛰어다니자. 토요일날, 토요 스포츠데이 지금, 체육 강사 파견 사업으로 올해 시범 사업하고요. 내후년 전면적으로 가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 활동 분야는, 제가 여기 활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뭐 괜찮습니까, 이래요? 놀토하고 좀 다르게. 뭔가 좀 대응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인프라 뭐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다면 수련실을 크게 늘렸지만 여전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도사 문제는 좀 다릅니다.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사실 2008년도에 자격검정 제도 바뀌면서 무시험 전형 가면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질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의 문제고, 결국은 경쟁력 약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간부처 공무원 수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체 지자체부터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간부처만 놓고 보면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위원회 때까지는 130명 정도의 규모였다가 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청소년 분야뿐만 아니라 아동 분야까지 같이 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130명이 다 120명이 청소년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아동 담당, 보육 담당이 다 포함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여성부 이관하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담 공무원제 확립이 돼 있지 않고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견은 많은데 현실은 없는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줄고 있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 중에 1%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금 내년 되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활동 부분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뭐냐면 여성부의 주간부처 예산이 적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앙행정기관들 전체 중앙부처들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27개 기관에서 활동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 다 털어보면 3,800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전체 부처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이 1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총괄 조정과 예산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한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사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야 된다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